젤리. 로얄 젤리. 네, 그렇습니다. 로얄 젤리의 힘, 봉황. 봉황 여러분들께 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봉황. 예. 네, 제품 이름이 봉황입니까? 네, 로얄 젤리가 몸에 좋다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제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로얄 젤리는 이 봉황입니다. 봉황. 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봉황은 생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화분. 벌꿀을 벌꿀. 배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양봉과학의 결정체로서 만들어냈습니다. 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물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 전혀 모양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요? 이 희석된 게 아니에요. 자, 봉황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발육, 항염, 면역력 증가, 네.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24만 9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8만 9천 원. 18만 9천 원. 네. 네. 기본적으로 이야. 이 저 최고 단위 숫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꼭 김용민닷컴은 18만 원을 맞춥니다. 그렇죠. 10만 원 넘어가면 항상 우리는 9만 9천 원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주로 해요. 가격대가 네. 18대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가성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 18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가 18만 9천 원이 아니라 세 개인 거죠? 세 개가 18만 9천 원. 그러니까 하나에 6만 원 정도. 6만 원. 네. 6만 3천 원. 네. 6만 원 정도. 예. 자, 여기 희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주변 분들과 함께 드시라고 2+1 초특가.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세 병들이 한 세트를 사면 한 병 더 드렸지만 추석 이벤트로 두 세트를 사시면 한 세트를. 세트를?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18만 9천 원 두 세트를 사시면은 18만 9천 원짜리 봉황 한 세트가 추가 증정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여러분. 이건 뭐 그냥 행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 아유, 그래. 진짜 로얄 젤리. 네, 생이네요, 생. 생로얄 젤리야. 조금 부어가지고, 응? 요런 거 부어가.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가지고, 아이고, 혀도 두껍습니다. 혀가 얼마나 두꺼운지 시련을 당한 적이,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내 말을 그 진실로 받아들이는 인간들은 맛이 간 사람입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믿은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시면 많이 넣은 거예요? 네, 물을 좀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네. 그럼 봉황을 더 넣어가지고. 예. 숟가락을 좀 저어서 드시면. 그럴 줄 알고 젓가락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네. 지금 위에 물이잖아요. 예. 물 맛이 나요. 예. 이거 저어야 됩니다. 좋지. 쌍크스? 젓가락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니 그렇지 이게 저어야지 이게. 네. 자, 아니 이게 진짜 물이 안 탄 그 100% 원액이라는 걸 알겠네요. 네. 잘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 진짜. 김영 PD는 그냥 물 마시는 것 같은데. 물 맛이라니까. 완전히 물과 이게 분리가 분리가 돼 있어. 네. 젓가락 하나 줘봐, 드릴게요. 나 줘봐. 자, 그렇지. 이게 아까 본부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타 먹은 거에 물을 조금 덜 부어야겠다. 그냥 생로얄 젤리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까? 그냥 먹어도 되죠. 야 이거 맛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생로얄 젤리. 아유, 맛있다. 달달하네. 역시. 좋습니다. 응? 야 진국이다 이거. 좋네요. 힘이 나네요. 네. 자, 여러분. 자, 로얄 젤리의 힘, 봉황. 네. 봉황.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밖에 답이 없어요. 네. 봉황. 네. 봉황.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TV조선 멋대로 TV조선.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받은 증거라면서 제시했다가 그 중요한 근데 뉴스였죠. 그거는 피의 사실 공표. TV조선이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해명을 했는데 TV조선 해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전원 쪽의 관계자가 안 내려서 거기 들어갔다. 그리고 타 언론사들도 같이 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 언론사는 왜 보도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기자로서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해명 자체가. 근데 그 해명은 그 타사에서는 이건 건수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주워왔다라는 아니 말밖에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다 같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TV조선 기자는 이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얘기가 돼 이렇게 판단한 거고 나머지 기자들은 TV조선 니네가 보도해 아니면 이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검찰이 그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할 때 그거를 파일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압수수색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변호사들 가지고 간 얘기를 들어봐도. 다음에 마지막에 풀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파일을 그 현장에서 열어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뭐 몇백 명씩 걸리죠. 그렇죠. 거기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TV조선 그 기자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안 쓰면은 록 걸리게 돼 있습니다. 락이 딱 가동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 이거는 검찰로부터 받은 게 확실하네. 그러니까 저는 TV조선이 그거를 검찰로부터 입수를 안 했다면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그 TV조선 해명대로 타사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했든가.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들어가서 우연찮게 그 검찰이 압수수색 뭐 이렇게 일일이 열어봤는데 그걸 봤다는 건데 본인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검찰이 압수수색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지. 네.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법무부 장관,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뭔가 비위가 있으면 우리는 탈탈 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네. 마찬가지로 과거 검찰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꼼짝도 못했던 그런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겠다. 이거라면은 과거 피의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피의자들 인권 유린하고 망신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수사에 아무래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법이 들어간 거죠.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지. 잘못됐다는 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네. 그렇다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쐐기를 박아야죠. 그렇죠. 이번 건으로 이 피의 사실 공표가 허용된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는 이제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거 잡아내야죠. 잡아내야 윤석열 돼요. 총장이. 음. 그럼요. 어느 놈이 이저 TV조선에 정보를 줬는지 네.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저 윤석열 씨는 구태의 검사일 뿐이에요. 예. 국민들한테 원래부터 신임을 잃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은 저 새끼 원래 저러니까 이런데 한때 신임을 잔뜩 얻고 하는 짓이 구태의 다름 아니면요. 그 역풍 감당 못할 걸요. 예. 국가 권력이 통치 권력이 자기를 뭘 어떻게 못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은 검찰은 이제는 바로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누가 했는지 밝혀내고 정말 제대로 쐐기를 박지 못한다면은 윤석열 검찰은 이제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낙마시켜요. 그럼 다음엔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털 겁니다. 홍준표가 그랬어. 좋아하지 마라. 다음은 너희다. 이랬어요. 털면 우리가 지금이야 윤석열 총장을 막 비판하지만은 다음에 자유한국당 털면 막 박수 칠 겁니까? 박수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 왕국이 되는 거야. 그들의 눈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검찰 권력을 나누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담당하려고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조국 후보자를 날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지 검찰의 그런 독점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압수수색하는 순간 딱 마음 먹었어요. 조국은 가야 한다. 어쨌든 가야 한다.
정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더라도 일단 가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차. 검찰이 그 정말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걸 통해서 검찰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여론의 지지 이런 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네.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역시 검찰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을까요? 그죠? 뭐 그렇게 되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 화두 자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압수수색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냥 어차피 뭐 법무부 장관 임명된 뒤에 이거 관련한 수사를 하면은 또 뭐 정치적 반대가 또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냥 좀 미리 들어가서 좀 확보를 할 생각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피의사실 공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건 좀 다른 그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아까 저기 관훈 시작할 때 1위였거든. 예.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이게 1위고 2위가 법대로 조국 임명. 3위가 태풍 경로. 아니 지금 바뀌었어요. 문경수타 짜장면. 문경수 문경수사 짜장면은 뭐야? 김용민닷컴에서 안 팝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그 조국 후보자 저희 청문회가 아니죠. 네. 기자이기 때문에 좀 묻혔지만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네.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잠깐 정리하고 좀 넘어가면 아 좋습니다. 네, 언론계에서는 좀 중요한 예. 이슈니까요. 이게 지난달 30일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 진짜 총평을 하자면 엉망진창. 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변호사 시절에 그러니까 한상혁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에 진보 언론의 변호를 많이 맡아왔다. 예. 이제 그게 이제 흠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그 당 대표가 전관예우로 기업들 변호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도 같은 논리면은 공당의 대표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논리가 그 논리면. 그렇지.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시기였고 근데 이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MBC 소송을 몇 건 맡은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해 충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뭐 요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어쨌든 뭐 이거 뭐 이제 진보 언론 변호를 많이 맡아왔다면서 뭐 좌파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대가지고 미디어 오늘이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좌파란 말이 몇 번 나왔나 세보니까 3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앉혀놓고 한 말이 뭐 좌편향 뭐 이런 얘기였다는 좀 한심한 얘기인데. 아니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기영 후보자한테 왜 뉴스타파하고 민원연 후원했냐고. 혼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후원했냐고. 좌파 색채기 농후한 이런 취지에. 그러니까 편향된 단체에 후원을 했는데 당신의 이 균형 감각이 의심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거 국회의원 수준이 진짜 이런 거라니까요. 그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아니었냐. 아니 그럼 독재 정권 때 민주운동 안 해야 이게 장관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꾸 이제 진보 언론만 뭐 사건 수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미디어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오늘 뭐 수임 막 했다 그러면서 뭐 생계형 좌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후보자를 모독을 하던데 아마 뭐 우리 그 미디어오늘도 그렇고 뭐 오마이뉴스도 그렇겠지만 수임료 많이 못 드려요. 네. 그건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국장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왜 한상혁 변호사한테 맡겨놓은지 압니까? 싸게 해줬다. 싸게 해줬어. 싸게 해줬다. 싸게. 깜짝이야. 고맙다고. 솔직히 뭐 조선일보 같은데 변호해주면 수임료도 많이 받죠. 네. 어쨌든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박성중 의원이 뭐 민원연 경력을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나쁜 보도사은 다 TV조선 조선일보가 쓸어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2년 편향 어쩌고 하던데 그건 조선일보 가서 물어봐야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 드루킹 관련해서 TBS에서 토론을 할 때 이 TV조선이 이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이제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간다. 피의사실 공표 요 때도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이거 가지고 그 토론을 하다가 그때 박성중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경찰하고 검찰이 무슨 TV조선한테 뭘 얼마나 줬냐. TV조선은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이제 한상혁 변호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뭐 청문회 분위기는 대략 이랬고 근데 이제 그 후보자의 말에 좀 주목해서 보면은 이 종편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최근에 그 MBN의 이 편법 최소 자본금 충당 의혹이 있었어요. 글쎄. 예. 네. 이게 뭐냐면은 MBN에서 자본금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네. 그때 이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본금 최소 얼마 이상 그리고 최대한 많이 모아와 그러면은 플러스 점수 해줄게. 네.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이 종편이라는 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은 이제 6팀에서 붙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점이라도 더 얻으려고 막 이런 온갖 그 종류의 막 일들을 했는데 이 MBN이 우리 투자금을 이만큼 많이 모았어요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MBN이 그 자사 임원들한테 돈을 빌리게 해요. 대출을 받게 해요. 그렇지. 그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돈으로 MBN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왔다. 우리가 그 개인 주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지금 최근에 좀 논란이 돼서 요거 그 김종훈 민주당 의원이 이거 질문을 했어요. MBN이 뭐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거 뭐 방통위에서 왜 이걸 확인을 못했냐?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승인 취소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 한상혁 후보자가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사실이면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면 이제 거짓말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지. 이 심사를 아. 볼 때. 이효성 위원장 시대에는 네. 무슨 잘못을 해도 뭐 위협을 느끼질 않았으니까 방송사들이. 아니 근데 참 그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방송국 하나 없어질 수 있구나 여기 뭐 우습게 보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조국 후보자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언론이나 야당을 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온 게 이거야. 70만 건에 뭐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기사를 빙자한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한두 군데만 본보기를 보여주면은 이게 더 이상 까부는 것도 어느 적정선, 금도를 그들이 설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BN 같은 경우도 뭐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100% 이제 날아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제 생각에는 한상혁 후보자가 이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좀 약간은 좀 약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승인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게 그렇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좀 돌려서 좀 약해. 후보자니까 보이긴 좀 그 톤다운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네. 법에 어떤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취소가 마땅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원장 되면은 한번 보죠. 뭐 네. 그냥 말뿐이었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종편 특혜 관련해서도 뭐 원칙은 비대칭 규제 해소, 그러니까 종편에게 줬던 특혜들을 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입장을 이제 이호성도 했어요. 밝히면서도 다만 모든 방송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에 기초를 해서 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랄까 좀 텍스트로만 봐서는 좀 뉘앙스가 좀 약해 보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JTBC는 봐주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특혜를 다 걷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특혜를 통해서 쌓아온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뭐 JTBC는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이 종편 그 어쨌든 편성도 좀 다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뭐 한상혁 후보자가 사실 이제 서면 질의에서 이 종편 의무 편성 폐지에 뭐 찬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좀 일단 좀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는 약간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일단 그 김현 PD 얘기처럼 일단 좀 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 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이 그 박상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MBC 전국부장 그렇지. 이었던 사람이죠. 그 네. 저기 전원 구조가 아니다. 지금 아직 배 안에 사람이 있다. 목포 이걸 MBC가 보고를 했죠. 목포 MBC 보도부장이 서울의 박상우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전원 구조라고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빨리 내려라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그 속보가 나갔어요. 네, 무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MBC에서 해고가 됐는데 이 박상호 씨가 MBC를 상대로 그 해고 무효 소송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심이 지난 22일에 나왔는데 결론은 해고는 정당하다. 네, 라는 거였고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박상우에 대한 판결문이 그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좀 새겨봐야 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그 이 판결문을 좀 봤을 때 이 MBC는 이 박상우가 이 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고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법원은 그 책임, 그러니까 보도의 문제로 그 기자를 해고를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해고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제 박상우는 좀 심한 경우지만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정당하다고 법원도 본 거죠. 그러니까 박상우가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국 부장 자리에 있었는데 이 모포에서 이제 전원 구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상우가 이거를 묵살을 했죠. 네. 때문에 이제 박상우가 이 전원 구조 오보에 또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건데 네. 여기에 또 덧대서 박상우가 2014년 5월 7일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네. 이 리포트가 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한 그 세월호 참사를 다룬 11개의 문제적 보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라는 취지의 리포트였어요. 그때 그렇지. 정말 악의적인 리포트. 굉장히 유족들이 마음이 아파하셨는데 네. 그 민간 잠수사 돌아가신 것도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마음 깊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또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사실상 자가 당신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리포트에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보도였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 전원구조 관련해서 이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하게 이루어진 데 박상우가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아주 깨소금이네 진짜. 네. 라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그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딴 식으로 기사 쓰고 리포트를 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해고 조치도 가능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자들이 막 지네 마음대로 막 기사 쓰고 막 기사 쓰는 자유 뭐 어쩌네 뭐 양심의 침해 뭐 어쩌저쩌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기자들에게도 보다 이 보도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가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이 판결에 이제 시사를 하는 좀 그렇죠.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박상우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세월호 유족 취재를 지시를 하면서 이 후배 기자한테 당시 천막 농성을 취재하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별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이 정한영이라는 그 자칭 중이 있잖아요. 네. 송호 스님이라고 불리는. 네, 빨갱이는 네. 죽여도 돼 아마 그 네, 사람인 네.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터뷰는 진행을 하면서 그 유족 입장에서 농성을 하던 그 정청래 당시 의원의 인터뷰는 삭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박상우가. 예. 이건 데스크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하고 이 균형성은 양질적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렇지. 예. 이런 이제 MBC 방송 강령을 위반한 사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스킹 거지같이 보면 책임 물어야 한다. 네, 라는 거였고 뭐 물론 이제 데스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데스크가 황당한 요구를 하면 기자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로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향적 보도를 하면은 뭐 데스크가 이렇게 지시를 해도 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게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뭐 진실, 뭐 기계적 중립 뭐 그 부분이랑은 좀 완전 다른 거고 네. 박상우가 지시한 건 진실에 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제 세 번째 좀 주목됐던 거는 이 박상우 징계 이유 중에 박상우가 국회 행사장에서 이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허현준 씨 인터뷰를 시도한 자사 기자의 취재를 몸으로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사 취재 활동을 방해한 좀 황당한 일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상우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쓴 건 아니고 네. 그 후배 기자한테 이런 말을 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혐오 표현인 거죠. 뭐 너도 홍어냐? 뭐 그럼 너는 홍어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거는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적인 자리에서 박상우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감정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 종교적 가치관과 같은 선호도 문제와는 결을 달리한다. 이 단지 개인 사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혐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는 품위 유지를 명시한 취업 규칙에 위반된다라면서 이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개적이지 않은 곳이지만 뭐 이따위 혐오 표현은 좀 기자로서의 자질과 매우 밀접하다. 뭐 이런 판단인 건데 네. 아마 좀 여기에서 좀 걸러져야 할 기자들도 아마 꽤 될 거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일배하는 예. 기자들도 있을 테고 뭐 특히 지금 얼마 전에 그 여성 혐오 그 단톡방 기자들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불법 영상물 돌려보고 아이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진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기자들도 진짜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 아닌가 이 논리에 가면 그래서 좀 이 박상우 판결 안에 이 박상우가 해고 무효 소송이 이제 패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함의가 돼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참 한국 언론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언론을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국가 권력을 바꿨듯이. 예.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네.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꼈지만 언론다운 언론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 신의 한 수는 들어왔다가 근데 쫓겨나더군요. 신의 한 수하고 그 정규제 TV하고 네. 사이가 아주 나쁘더만. 그래? 아니 정말 싸우는 거 보면 정말 근데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만세는 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조국 만세할 수 없잖아. 우리 조금만 살 수 없으니까. 아니 저 이 정규제가 남긴 글이 있어요. 정규제가 아니라 그 신혜식이 남긴 글이 있어요. 신의 한수. 예. 네. 이 정규제 TV 그따위로 방송해도 되는지 오늘 열받네. 신의 한수가 조국 기자회견장에서 퇴장당했는데 정규제 TV는 취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정규제 TV에서 신의 한수가 조국 기자회견에서 퇴장당했는데 우리는 취재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나 봐요. 이건 언론 자유의 문제지 누가 취재하고 못하고의 문제니? 야 정규제 TV 너희는 취재해서 좋겠다. 그러니 1등이 못 되는 거야. 아 그렇네 2등도 불안하지. 이러면서 서로 씹어내는데 길치네. 참 비슷한 인간들이 아주 재밌게 노는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을 언론이라고 생각했구나.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